상황형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다음 규정과 상황. 그러니까 글이나 규정이 제시되는데 이렇게 보기, 이런 박스에 상황이라고 써 있는 문제 유형이 바로 상황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박스가 없어도 이 1, 2, 3, 4, 5나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의 선택지의 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A, B, C, D, E, 가불병정, 무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상황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넓게 보면 그 문제들도 상황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박스의 상황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만 10문제에 한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 다음 시간 제3강에서도 상황 판단에 이 상황형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2강과 3강에 걸쳐서 총 20문제의 상황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11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이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으냐? 자, 일단 글을 보시면 문단이 총 3개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황에 여러 가지 연도들이 또 갑을 병의 상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소급표, 또 집행유예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각주로 용어 설명을 하는 그런 전체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택지를 보시면 갑, 을, 병으로 나와 있죠. 자, 이것을 다 포괄해서 어떻게 우리는 빠르게 접근하고 풀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1번은 답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회의 의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의도 중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좀 많은 시간을 써서 좀 꽉 찬 시간.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뭐 10초, 20초 만에 답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허술해 보이고 허접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양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딱 봤더니 답이 나오는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갑이 하나, 을이 2개, 병이 2개니까 아, 갑은 일단 답은 아니겠구나. 굳이 갑을 읽어볼 필요도 실전에서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을도 마찬가지예요. 을도 답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을이 물론 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을이나 병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글을 보셨을 때요. 이 1문단은 보통 뭐냐면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제로 깔아 놓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할 때 효력이 상실된 형벌 조항에 따라 유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정답이랑 직결되지 않습니다. 주로 1문단은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밑밥으로 깔아놓고 이것을 알아야만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랑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 이런 1문단, 2문단을 보기보다 요 마지막쯤에서 정말 핵심적인 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읽고 좀 더 진중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문단 보시면 자, 어떤 말이 있냐면 따라서가 나오죠.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그 결정이 선고된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소급효를 제한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쭉 나와 있고 또 뭐뭐한 때가 있죠.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때. 마지막에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벌 조항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자, 또한 이러이러한 사람은 그래서 총 3, 4개 정도의 경우들이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글이 길고 어렵게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갑을병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조건들에 다 포섭되는 그런 케이스를 일부러 이렇게 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경우, 이 사람 이런 내용들이 갑을병 중에 하나하나가 대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 셈인데요. 자, 보시면 그럼 이 형법의 간통죄 조항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슈 때문에 아시겠지만 간통죄는 지금은 폐지가 되었죠. 네, 위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헌 결정이 언제 났냐? 바로 2015년 2월 26일에 났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 의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2015년 이후에 간통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간통죄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2015년 2월 26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3년에 제정된 이후에 이렇게 자,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이 나왔던 거예요. 이 합헌 결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이죠.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족수가 안 돼서 결국 1990년, 93년, 2001년, 2008년까지는 합헌으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점점 위헌이다라는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2015년에 드디어 어떻게 됐냐? 이제 위헌 결정으로 가자 해서 위헌 결정이 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2008년 정도에 2015년 바로 전에 나왔던 합헌 결정인데 그때에 아직까지는 간통죄가 죄였고 거기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다소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케이스를 볼까요? 자, 2010년도 2008년과 2015년 사이입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 갑은 이미 형이 확정되었어요. 자, 확정되었고 그럼 어디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갑은 좀 오래됐고 이미 교도소 복역을 다 끝난 상태에서 물론 갑하고 병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병은 가장 최근에 위헌 결정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편의를 봐줄 수가 있지만 얘는 좀 과거지사죠. 그러니까 얘는 재심 청구도 형사보상금 청구도 다 안 되는 이미 뭐 과거에 다 복역이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보상 운운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써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부당하다. 결국 요 내용이 바로 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을은 아직 복역을 하진 않았다.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을에 대해서 포섭할 수 있는 요 내용을 또 찾아서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때에는 이렇게 소급하여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 한 편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에 근거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심 청구가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복역을 안 했으니까 재심 청구는 되는 거죠. 복역 안 했으니까 자,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심 청구 동그라미 형사보상금 X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리고 3번은 맞게 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병을 보면 자, 병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을 했죠. 자, 복역을 한 사안은 이 마지막 문장과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사람, 요 사람과 병을 연결하시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금 청구가 인정되며 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사람도 인정이 되는데 자, 지금 복역이죠. 그러니까 요 복역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보상금 청구가 인정된다. 그래서 병의 경우는 재심 청구도 인정되고 형사보상금 청구도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 5번 다 틀린 그런 선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갑을병의 차이점을 보시면서 이렇게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하나의 이 죄에 대해서 계속 합헌, 4번이나 합헌이 나오다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위헌 결정이 된 사안이에요. 그러면 저 옛날에 합헌 결정 처음 있었을 때 나왔던 사람은 이 두 가지 인정되지 않지만 가장 최근에 이것이 위헌 결정 나기 바로 직전까지 복역을 한 사람의 억울함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형사보상금 청구까지 인정이 되고 또 재심 청구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 을병의 공통점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말로 했지만 실전에서 풀 때는요. 이 갑을병에다가 재심 청구 형사보상금에서 표를 갑을병, 재, 형 이렇게 6개 칸의 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OX를 하면 조금 더
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요령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살펴보겠습니다.